미국이 전 서부 지역의 공항에 북한 미사일 쏜 그 시점에서 미사일 딱 쏘고 나니까 바로 비상조치를 선언했다라고 알려줘 드렸고,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렸는데 이 국방TV에서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신의균의 군사TV 두 번째 채널이죠. 거기다 올렸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참고로 신의균의 국방TV 지금 뭐 90만 구독자인데 군사TV는 50만 구독자죠. 한 40만 정도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신의균의 군사TV 존재를 모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마치는 부분에 신의균의 군사TV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그리고 그 해당 동영상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누르시면 들어갑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군사TV도 해주십시오. 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이전과 달리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단거리 미사일 뭐 그 정도는 봐줬죠. 왜? 대화를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행동을 굉장히 비난했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이번에는 아주 더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완전히 정말 이 9.11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내셔널 그라운드 스탑, 그래서 전 활주로를 비행 금지시키고 조치를 하는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야, 중간선거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이 말이 뭐냐? 11월 달에 미국이 중간선거 합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일부 주지사 새로 다 뽑는데 여기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남은 2년의 전국의 운영 향방이 파워가 확확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정권 연장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정권 교체가 되어버릴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 정치권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또 미사일 쏘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선제 타격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도 미국 조야에서 선제 타격만이 답이다 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아주 다방면으로 보훈, 그리고 인권, 그리고 군사 부분 아주 다방면으로 전부 북한을 성토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동시다발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는 비상선포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내 정가에도 선제 타격 말고는 답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제 타격은 북한이 핵을 우리에게 쏘려고 하는 명확한 징후가 보였을 때 선제 타격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북한 먼저 때리자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정치 세력들은 아니 지금 뭐 전쟁하자는 거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핵 맞자는 겁니까?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명확한데 그거라도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선제 타격하면 안 되고 핵 먼저 맞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하려는 징후가 명확할 때는 선제 타격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때리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북한이 미사일 두 번째 쐈죠.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 약 60km, 최고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발사 지점에서 서울까지는 101초면 도달 가능해서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막기 어렵다. 라고 합참 관계자를 인용해서 뉴델리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101초 사실은 패트리어트로 미리 예상 고도에다가 미사일 띄워놓고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딱 탄착되는 지점 탄도를 계산해서 마지막 종말 유도하고 이러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니냐. 맞습니다. 짧죠. 그런데 이마저도 이것도 아니다. 왜? 이거는 지금 강계, 북한의 최북단적인 강계에서 우리 서울로 쐈을 때 101초지. 아니면 평양 언저리 이런 전술벨트 이런 데서 쏘면 이거는 뭐 60초 정도면 날아오는데 이거 뭐 패트리어트 쏘려고 결심이나 한 그 시점하고는 완전 상관없이 그냥 뭐 쏘는 순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거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 이 사진 처음 보시죠? 제가 미국 소식 알려드릴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바로 미 국무부 대변인이죠. 네드 프라이스. 그런데 이 여성은 처음 보죠? 이 여성은 미 국무부의 정무차관입니다. 이 정무차관이
직접 나와서 대변인을 옆에 세워놓고 비켜 하고는 정무차관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북한에 대해서 성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코로나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다. 그들은 그 대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대화하자고 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백신 없어서 국경 봉쇄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까 대화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을 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질의응답에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무기고에는 여러 개의 수단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폭넓은 도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런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쓸지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알려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무기고에는 여러 개의 수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제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문을 갖다 놨는데 읽어보십시오. We have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무기고, 탄약고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뭐 인벤토리도 아니고 또는 그냥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수단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벤토리가 아니고 탄약고, 아스널, 무기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기고에 여러 수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지금 폭넓은 도전, 이건 뭐냐? 북한이 이 핵의 확산 또는 뭐 인권 문제, 거기다가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 레드라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지금 골치 아픈 많은 일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스날, 즉 무기고에 있는 걸 꺼내서 쓸 거다. 그러나 뭐를 꺼낼지는 미리 알려주지 않겠다. 왜? 알려주면 대비를 할 거니까. 라고 이런 강력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이거 완전히 선전포고급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사실 뛰었습니다. 야, 드디어 하는 건가? 그래,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가슴이 뛰었어. 지금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북한은 도대체 왜 미사일을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쏘았을까요? 바로 코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지도부 제거 훈련이죠. 바로 잠수작전 훈련을 지금 미국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행금지구역을 이런 식으로 서해 지역에 아주 폭넓게 백령도 앞까지 그리고는 서해 전역에 이렇게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원정 특수작전 원정기지 미구엘 키스함 이걸 동원해서 여기에서 출격하는 CCM 스텔스 초고속 보트 이런 특수부대들 슈퍼스텔리온 이런 아주 원거리 작전하는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서 또 오키나와에서는 MC-130 초저공 비행해서 아주 많은 병력이 적진으로 침투하는 이런 훈련 그리고 미 7공군의 이 항공 폭격 지원 이런 걸 받으면서 이런 특수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도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저 누가 봐도 김정은 또는 누가 봐도 북한 지금 최고 실권자 제거 아니면은 영변에 들어가서 핵물질 가져오는 거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있잖아. 미국에 쏴버릴 거야. 라는 차원에서 2차 발사를 한 것이고 미국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미국을 향한 보복 공격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전 공항에 비상경보를 울린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미국은 이 훈련만 했냐? 아닙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1월 10일 제가 어제부터 알려드린 이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1월 10일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바로 유엔 안보리 비상 회의를 열었죠. 북한을 성토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서 전부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자, 1월 11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죠. 여기에 이 지역에는 없는 잠수함이 한 척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이 들어왔는데요. 이 미주리함의 모항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인데
7함대 작전 구역이고 7함대 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에 들어왔어요. 이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12발의 토마호크 발사관을 가지고 있는 토마호크 12발을 쏠 수 있는 그런 핵 잠수함이고 LA급보다는 훨씬 크고 그리고 더 예단 작전, 특수 작전을 잘하는 그런 잠수함이죠. 이게 지금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잠수함 한 척만 있냐? 잠수함 뭐 한 척 그 뭐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브레이킹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다시피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어디에 지금 작전하고 있냐? 또 어디에 대기하고 있냐? 어제는 작전 중인 것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대기 중인 것. 대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 출발하면은 출발할 수 있도록 전단 구성 전부 다 마치고 미국은 이 항모 전단 하나 전단 구성 마치려면 2달 걸립니다. 일단 이 항모가 하나 있으면은 그 항모를 호위할 수 있는 이지스함들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지스함들하고 손발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걸 컴텍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항모에다가 전투기 부대들을 갖다 얹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4개 비행대들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4개 비행대대가 이 컴텍스 할 때 역시 4개 비행대대도 항모에 들어가서 같이 이착륙 훈련하고 또 옆에 있는 이 이지스함들하고 또 통신 훈련하고 다 하고 나서 이게 한 달 걸려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이제 원정 작전을 대비해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출발해서 5달에서 6달 정도의 해외 원정 작전을 하고 들어오는 게 미 해군 항모인데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적어 놓은 것들은 지금 현재 바다에 나와서 작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항모 전단들이고 이게 오렌지색으로 해 놓은 것들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을 모두 마치고 내일이라도 출발하면은 바로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항모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항모 타격 전단을 모두 구성하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슨 항모 전단이 지금 필리핀의 북쪽, 대만 남쪽에 작전 중에 있습니다. 이 칼빈슨 항모 전단에는 F-35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이 지금 날짜 변경선쯤에 와 있는데 이건 1월 10일 상황이니까 지금 뭐 벌써 며칠 지났으니까 지금 거의 서태평양 쪽으로 다 왔다. 이 동북아시아 근해로 다 왔다라고 봐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 에이브람 링컨도 F-35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에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 여기 또 작전 중에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지중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을 텅 비워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노포크가 어디냐? 미 동부 워싱턴 DC 바로 앞에 있는 그 해군 총본산 아니겠습니까? 그 노포크에 제라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전단 구성을 다 마치고 컴텍스까지 마치고 대기 중에 있는데 이 첫 번째 작전 배치를 서태평양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하면은 바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들어오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 전단이 전단 구성을 마치고 지금 샌디에고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한 개 MEU 그러니까 해병 원정대를 탑승을 시키고 한 3,000명 정도의 해병대를 탑승시키고 또 이지스함 이런 그 호위를 받으면서 원정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전단입니다. 이 마킨 아일랜드에는 F-35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인데 이건 45,000톤급 항모급이죠. 뭐 상륙함이라고 분류하는데 사실은 이건 항모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F-35B가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 일본 규슈의 사세보에서 출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 구성 다 마쳤어요. 그리고 SX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원래는 이란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중동을 보시다시피 텅 비우고 이 SX 전단이 남중국해로 들어왔습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또 LSD, LPD 하나씩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5개 항모 전단을 서태평양에 투입했고 그리고 2개, 즉 제랄드 포드와 마킨 아일랜드 해서 2개를 투입할 준비를 마쳐놨어요. 그래서 최대 7개의 항모 전단이 이 서태평양에 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고 실제 5개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항모를
지금 세팅을 시켜놨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럼 항공만이 있냐? 아닙니다. 미국이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을 딱 해보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핵으로 맞설 나라는 없구나. 결국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때려박을 수 있냐. 첫날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트라이던트2 미사일 핵미사일 가지고 있는 그걸 4척을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없애고 거기다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심었어요. 그래서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 24발 하지 않고 여기다가 토마호크 154발을 갖다 심었고 그 토마호크를 전문적으로 개전 첫날 발사하는 이런 자산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1번 함인 오하이오 함이 워싱턴주죠. 시애틀 바로 앞에 있는 그 워싱턴주, 시애틀 바로 앞에 이제 많이 있고 그만 바로 밖에 인디언 섬이라고 있는데 여기 해군 탄약창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기준기를 통해서 토마호크를 대량으로 지금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혔고 이게 워싱턴 소식통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이게 1월 6일 상황이고 1월 7일 날 이 워싱턴 소식통이 이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오하이오함이 1월 6일부터 워싱턴주 제퍼슨 카운티에 있는 인디언 섬 해군 탄약창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량으로 적재하고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월 6일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바다에 나와서 서태평양으로 오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쟁 첫 개시를 알리는 토마호크의 대량 러쉬까지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토마호크까지 완전 초대량 준비하고 있죠. 그럼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B1B가 왔습니다. B1B 폭격기 2대가 지금 동해로 들어와서 작전을 하고 갔습니다. 이 B1B의 콜사인 한번 보십시오. 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제블린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제블린 투창 아니겠습니까? 투창. 그래서 미국에서 떠서 아주 멀리 와서 동해까지 와서 때리고 돌아간다. 투창을 이제 멀리 던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블린 71, 72라는 콜사인으로 여기 왔는데 이 도쿄 관제센터하고 공중급유하는 이 통신을 하는 것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홋카이도와 혼슈 남쪽 어딘가에서 홋카이도 남쪽 어딘가에서 이 공중급유를 받고 동해로 들어와서 작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B1B가 그냥 왔다 간 게 아니고 제가 모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미구엘 키스함 원정 특수작전 원정 기지죠. 여기에서 지금 직도 사격장에서 각종 전투기들 F-16하고 A-10기 동원해서 화력 사격 훈련하면서 북한 침투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나리오에 B1B도 동원되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쪽으로 들어가서 평양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영변을 타격한다든지 하는데 동해로 B1B가 들어와서 옆에서 순항미사일 여기 B1B 한 대에 24발의 제즘 ER 스텔스 순항미사일 탑재가 되니까 동해에서 이 970km 사거리가 되는 이 제즘 ER 미사일을 동해에서 평양 쪽으로 쫙 날려버리면 합해서 48발이죠. 이거 48발 날아가면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해에서는 B1B가 들어와서 제즘 ER 스텔스 순항미사일 970km짜리 이거 48발 때려주고 그리고 서해 쪽으로 특수전 부대들이 들어가고 이 특수전 부대들이 들어갈 때 하늘에서 제공권 장악해주고 F-16들이 그리고 A-10들이 따라 들어가서 캐스 즉 근접 화력 지원해주고 뭐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MC-130들이 뭐 사진에 찍힌 것만 7대니까 그 7대만 해도 거의 400명 이상의 그린베레들이 탑승을 할 수 있죠. 이 MC-130들이 초저공 비행해가지고 모체에 들어가서 타격하고 제압하고 또는 체포하고 회수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으니까 CCM 스텔스 포스트들이 쑥 들어가가지고 실어 나와서 대동강까지 쑥 올라가가지고 실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폭격해서 남포관문 때려서 없애주고 그렇게 해서 대동강과 서해를 통로를 열어주고 그때 CCM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옆에 병력들이 와서 CCM 가만 놔두냐. 아니 하늘을 지금 뭐 미국이 다 잡아버렸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늘에서 계속 지금 A-10들이 따라다니면서 때려주는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을 B1B하고 같이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왜냐? 대만도 알고 미국도 알고 지금 최소 2024년 정도까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왜? 상륙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무기 체계의 준비 상황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만이 2024년까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전력을 다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국방 예산 투입하고 뭐 페달을 세게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력 완성되는 시점을 24년에서 25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대만은 자기네들이 방어 전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연임 그리고 바이든의 중간선거 승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내부에서의 불만, 뭐 인플레다 뭐다, 뭐 굉장히 많은 이 미국 국내의 문제점이 대통령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치고 나가려고 하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뭐냐? 북한 아니냐? 이 대만을 뭔가 하려면은 이거는 중국도 부담스럽고 대만 때려가지고 TSMC가 중국에게 반도체 수출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차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뭐 완전히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 건드리니까 뭔가 부담스럽고, 근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북한을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수단으로 픽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방패를 자처했던 북한 지도부 먼저 얻어맞고 황천에 가나요? 밖에 보는데 어이 저건 미사일 아니냐 하고 이제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저는 그게 뭐 김정은의 본 뜻이든 아니면 김정은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뒤에서 지금 리모컨 작동하고 있는 자들의 어떤 쇼든 간에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22년 정말 굉장히 큰 일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오는 것이 어떠냐? 왜? 너무나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은 시간은 북한 편이에요. 시간 지나면 북한 핵 보유국 됩니다.